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 CC 2017.1 버전 자막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막을 쓰는 법과 동시에 자막에 이제 같이 들어가면 좋은 스냅 그래픽까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은 먼저 내 프리미어 프로가 CC 2017.1 버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툴바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기존 거보다 툴이 조금 정돈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고, 특징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T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서 포토샵이나 에펙처럼 바로 화면에서 자막을 쓸 수 있게끔 바뀌어져 있으면 CC 2017.1 버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단에 이제 헬프에 가시면 About Adobe Premiere Pro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내 메뉴가 2017.1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1 버전을 쓰시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자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콘은 똑같이 CC 2017을 써요. 둘 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툴바의 모양새나 혹은 뭐 헬프에서 나오는 요걸 보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쯤은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어도비 정품 유저분들은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 업데이트를 막아놓지 않았다면. 자, 그래서 일단은 자막을 쓰는 것부터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자막은 내가 타이틀러라는 입력기를 꺼내서 거기서 자막을 쓰고 입력기 닫고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자막을 내가 트랙에 얹어서 자막을 조절을 했다면 1 버전에 오면서 툴바의 T를 눌러서 화면에 클릭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빨간 박스가 생기면서 글자를 쓸 수 있게끔 바뀌게 됩니다. 조금 혁신적인 업데이트 방향인 거죠. 자, 빨간 박스일 때는 글자가 입력 중 혹은 수정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 박스가 생긴 상태에서 원하시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도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한글을 썼을 때 뭐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도비 자체가 이제 그 영어 기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을 쓰게 되면 그 자음 모음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뒤에 한 글자가 반드시 그 먹힌다고 해야 되죠. 먹히게 돼요. 근데 이 먹힌 글자를 내가 이제 드러나게 하고 싶으시면 키보드의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서 먹힌 글자를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영어를 쓰게 되면 영어는 또 잘 써져요. 네, 한글에서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글을 다 쓴 다음에는 반드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서 마지막 글자를 확인해주는 습관이 있으시면 좋겠죠. 자, 글자를 쓴 다음에는 반드시 셀렉션 툴로 돌아와서 파란 박스로 마감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파란 박스는 글자 텍스트가 완전히 마감됐다는 뜻이고, 마감이 되면 이 글자의 그 자막의 위치를 조절을 하거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클립들보다 위에 이렇게 자막 클립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클립의 길이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자막에 대한 노출이 빨리 없어지게 되는 거고, 길게 늘리면 길게 이렇게 더 오래 살아남게 되겠죠. 그리고 자막도 이제 CC 2017.1 버전 오면서 나름의 효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막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셔야지만 그 자막의 그 글꼴 폰트나 뭐 크기, 뭐 색깔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선택을 하니까 하얗게 되고 이 상태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니까 여기 들어가 있죠. 자, 텍스트를 쓸 때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내가 쓴 텍스트가 여기에 잘 나와져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는 편집하는 여자를 이제 글자를 수정하고 싶어서 요걸 선택하고 딱 갔는데 여기 텍스트 옆에 뭐 다른 글자가 써 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애를 선택해서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가 어떤 글자에 이제 그 글꼴이나 뭐 색을 바꾸는 등 수정을 하고 싶다면 이 텍스트 옆에 내가 쓴 글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지 그 글자에 대한 옵션들을 이 하단의 메뉴 중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 자막을 쓸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자막을 쓰고 싶어서 인디케이터 이제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고
T 눌러서 화면을 클릭해서 쓰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다가 쓰고 싶어요.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 밑에다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밑에 다시 클릭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셀렉션 툴로 돌아오려니까 돌아오고, 얘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제어를 한다니까 얘 클릭하고 이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서 보는데 내가 쓴 123, 123이 여기 써있지 않죠. 예, 이거는 왜냐면 내가 쓴 글자 방금씩 이렇게 클릭했던 그런 텍스트 박스들 때문인데, 여기 눈동자 옆에 보시면은 그룹이 펼쳐져 있는 느낌의 기호가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접어주시면 지금 이 한 클립 안에 123, 123을 포함한 빈 텍스트 그 깡통 레이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클릭하고 넘겼던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저분하니까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되게 귀찮기 때문에 글자를 쓰실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위치에 쓰지 않더라도 T 누르고 클릭해서 일단 쓰고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와서 원하는 위치에 놔야지만 그런 이 빈 텍스트 그 애들이 쌓이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쓸 때 그것만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에 이제 폰트나 이런 거를 바꿔볼게요. 자, 글자 이 들어가 있는 이 자막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시면은 이쪽에 텍스트 옆에 내가 쓴 글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소스 텍스트 밑에가 글자의 그 글꼴 바꿔주는 옵션이에요. 근데 그 윈도우 기준으로 해서 이 목록을 눌러서 보시면 윈도우는 한글 글꼴이 위에 있고, 여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아래로 가는 화살표나 위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폰트의 목록을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한글 폰트의 끝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시 숫자나 영어 순으로 다시 내려가죠.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영문 글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순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뭐 바뀌기 전에까지가 이제 한글이니까 한글 폰트를 이용을 해서 자막을 쓰고 싶으시면 요 어순이 바뀌는 부분이 이제 영문 글꼴이니까 여기는 제외하고 한글을 지원을 하는 그 윗물에 있는 그 폰트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윈도우는 친절하게도 저 한글 폰트 목록이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맥은 약간 다른 게, 맥은 영문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어체나 뭐 간자체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또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일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은 약간 그 순서가 맨 위에 한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유의를 해서 한글 폰트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 폰트 목록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휠을 오르락 이렇게 내리락 해주시면 글꼴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걸로 보셔도 됩니다. 뭐 편한 방법으로 직접 골라서 진행을 해주시거나 해주셔도 되시고요. 저는 나눔 폰트를 골라볼게요. 자, 이렇게 나눔 고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폰트의 굵기. 그래서 지금 나눔 고딕은 3단계의 굵기를 지원을 하는데, 뭐 다른 폰트들은 뭐 7개 지원할 수도 있고 뭐 1개밖에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글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뭐든지 3개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오른쪽의 벽은 글자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동글뱅이 올리면 커지고 동글뱅이 낮추면 작아져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왼쪽 기준 쓰기, 가운데 기준 쓰기, 오른쪽 기준 쓰기.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 쓰기 기준을 누른다고 해서 이 글자가 가운데로 가진 않습니다. 그냥 쓰기 기준만 가운데 쓰기로 바꾸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VA가 자간, 그래서 자간의 간격을 늘리려면 수치 위에 마우스 올려서 꾹 누르면서 손 떼지 말고 마우스 쥔손을 왔다 갔다 하면은 글자 자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 AA 얘는 행간, 그래서 문장을 여러 문장 쓰게 되면 문장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자막에 대한 내가 그 간격이나 이런 거 제어할 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어피어런스 쪽에 오시면 밑에 fill 있어서 왼쪽에 색깔 네모칸 선택해서 원하시는 색 고르고 원하는 톤 골라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이 편집하는 여자라는 글자에서 이 글자에 하는 여자는 흰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에펙이나 포토샵은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글자가 바로 수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프리미어는 약간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T 눌러서 이 글자를 클릭하면 다시 수정 중인 빨간 박스로 되니까 원하는 글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에서 색깔 이렇게 바꿔주시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자막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글자 크기 살짝 올릴게요.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가 글자의 테두리, 그래서 테두리 쓰고 싶으면 여기 V 체크해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시고 굵기 살짝 올릴게요. 주시면 되시고, 스트로크의 색깔 이쪽에서 원하시는 색깔 정해주시고, 여기는 스트로크 즉 테두리의 두께 올려주시면 원하시는 두께만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즉 그림자를 넣고 싶으면 섀도우에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그림자의 색깔 원하는 색깔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림자의 농도를 줄이거나 진하게 하거나 그림자 진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친구는 그림자의 방향 이렇게 분침같이 생긴 애를 꾹 눌러서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되시고요. 얘는 그림자의 거리 숫자 올라가면 멀어지고 가까워지면 좁아지고요. 얘는 그림자의 부드러움 정도 이렇게 부드러움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텍스트는 이게 다입니다. 글꼴 바꾸고 뭐 이런 거 색깔 바꾸고 이런 거를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자막은 한 화면에 뭐 하나만 들어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화면에 이 글자도 쓰고 밑에다 다른 식으로 글자도 쓰고 싶다. 자, 한 화면에 여러 개의 글자를 쓸 때에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글자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얗게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된 상태에서 T를 눌러서 글자를 이렇게 쓰고 선택 도구로 돌아오게 되면 이 123이라는 글자가 단독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클립을 선택하고 여기 글자 눈깔 옆에 보셔서 이제 그룹을 이렇게 접어 보시면 이 클립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23이라는 글자를 편집하는 여자라는 글자보다 빨리 없애고 싶다면 그걸 이제 컨트롤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한 클립에 두 개의 자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요게 싫고 나는 요 123이라는 글자가 얘보다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고, 즉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해주고 싶다면 반드시 자막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걸 빈 트랙 한번 클릭해서 선택 해제시킨 다음에 툴바에 T 눌러서 클릭하고 써주셔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클립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3이라는 글자를 먼저 이렇게 없애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막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막을 쓰게 되면 한 클립 안에 여러 개의 자막을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 조절을 단독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반드시 빈 트랙 한번 선택해서 선택되어 있는 걸 깨주고 그 다음에 자막을 써야지 지금처럼 단독적으로 자막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막은 일단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 나는 검정 박스에 흰 자막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일단은 자막 내용을 먼저 쓰죠. 자, 인디케이터 저리 치우고 T 눌러서 화면 클릭해서 샘플 자막을 쓰겠습니다. 샘플 문장 이렇게 쓰고 셀렉션 툴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얘 글자 크기 좀 작은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줄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쓰기 기준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없애고 섀도우 없애고 색깔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에 이렇게 놔보도록 할 거고, 여기에 이제 도형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도형 툴은 이제 어디로 갔냐면, 툴바에 보시면은 P 모양의 이 P, 단축키 P에 펜 촉을 꾹 누르면 여기 도형 두 개가 숨어져 있습니다. 사각형과 원형을 그릴 수 있어요. 일단 사각형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어떠한 도형 위에 검정색 바라던가 뭐 원형이라던가 도형 위에 올라가는 텍스트를 쓸 때에는 도형이 먼저 사라지거나 혹은 뭐 텍스트가 먼저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클립 하나의 클립 안에서 도형과 자막을 두 개 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도 돼요. 그래야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같이 없어지거나 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을 쭉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돌아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자막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시면 이렇게 내가 쓴 자막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룹을 접어보시면 쉐입 하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이 쉐입의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쉐입을 열어서 나오는 이 필에 이 색깔 네모칸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박스는 약간 불투명하게 들어가서 영상이 약간 스며드는 게 더 예쁘잖아요. 그래 보시면 여기 섀도우 밑에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파시티 있으니까 수치를 낮춰주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조금 반투명한 도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프리미어는 나중에 만든 게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도형을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글자 위로 도형이 얹어져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나는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 즉, 박스 위로 이 글자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이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즉, 텍스트가 밑으로 가고 쉐입이 위로 가게끔, 즉 이렇게 정렬을 바꿔주시면 글자가 도형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글자를 먼저 쓰거나 하는 경우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정렬 순서를 바꿔서 수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또 작성이 가능하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픽 스냅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원래는 프리미어는 타이틀러에 이제 얼라인 기능이 있어서 자막 쓸 때 내가 가운데로 이제 쓸 수 있게 되지만, 이 프로그램 패널 자체나 이런 자체에는 이제 가운데를 맞춰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내가 자막의 위치를 수정하거나 할 때 살짝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냅 그래픽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막을 먼저 쓸게요. T 눌러서 화면에 클릭해서 제가 샘플 자막이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글자 크기 이렇게 키워볼게요. 폰트는 배달의 민족체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폰트도 바꿔서 하나 써봤는데, 얘를 나는 한가운데에 자막을 넣고 싶다. 혹은 한가운데 밑에다 깔끔하게 잘 맞춰서 넣고 싶다. 뭐 디자인이라면 이런 거 가운데 맞추는 게 중요하죠. 자, 프로그램 패널에 보시면 여기 밑에 플러스 모양 아이콘이 있고, 얘를 누르면 스냅 그래픽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고 싶으시면 꺼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 스냅 아이콘을 꾹 눌러서 여기 카메라 옆으로 위치시키고 OK 눌러주시면 여기 들어가 있게 되고요. 얘를 꾹 활성화시킨 채로 이 자막을 움직이게 되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걸려요. 가운데에. 그래서 내가 이 자막을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시켜서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살짝 애매한 게, 이거 패널을 확대시킬게요. 이 가운데를 꾹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이 가운데 빨간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렇게 스냅이 맞춰지고, 오른쪽을 꾹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빨간 점이 생기면서 오른쪽 기준으로 맞춰지고요. 왼쪽을 꾹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왼쪽이 이렇게 맞춰지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운데를 맞힐지 오른쪽을 맞힐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누를 때 잘 누르셔야 되겠죠. 혹은 이 그래픽 스냅을 내가 실행시키지 않더라도 이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원하는 위치를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해도 자동적으로 스냅이 걸립니다. 즉 요거를 굳이 안 꺼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운데를 위치를 맞춰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프리미어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막이나 이런 거 가운데를 좀 잘 맞춰서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스냅을 꺼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거나 혹은 컨트롤을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시되 원하는 지점 가운데를 맞추고 싶으면 가운데를 꾹 눌러서 드래그, 오른쪽을 맞추고 싶으시면 오른쪽을 꾹 눌러서 드래그 하는 방향으로 잘 정렬을 그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 프로 CC 2017.1 버전 오면서 달라진 자막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